우리가 몰랐던 근로기준법 7가지. 모르면 계속 손해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원래 이런 건가? 야근을 했는데 수당이 없거나 연차를 쓰고 싶은데 괜히 눈치가 보이거나 갑자기 퇴사를 종용받았는데 그냥 받아들였던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사회생활은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상당수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회사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우리도 굳이 찾아보지 않다 보니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결국 손해는 누구 몫일까요? 항상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들을 실제 상황처럼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신입으로 입사하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급여가 조금 적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그냥 원래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계약서에는 아무 말도 없는데 구두로만 수습이라서요 라고 하고 급여를 줄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직종은 애초에 수습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습이라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입니다. 이걸 모르면 처음부터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연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차는 못 쓰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차를 못 쓰면 그냥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사라지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사용할 기회를 줬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차 자유롭게 쓰세요. 그런데 실제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연차를 쓰려고 하면 요즘 바쁜데 지금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 상황에서 연차를 못 썼다면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몇 년치 연차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사실은 날린 게 아니라 받았어야 할 돈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퇴사와 관련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퇴사는 무조건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도 억지로 한 달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한 달 전 통보 의무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나 관계를 생각하면 미리 말하는 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선택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특히 회사가 한 달 안 채우면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면 그건 법을 정확히 반영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있는지입니다. 네 번째는 야근 수당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야근 수당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라는 것도 아무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취지는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근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고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포괄임금제로 묶어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야근을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없는 줄 알고 포기하지만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당하면 대부분은 충격을 받고 그냥 물러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고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 기간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갑작스럽게 일을 잃는 것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보상까지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차이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서로 믿고 가는 거니까 괜찮다, 이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 모든 기준이 계약서를 기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가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계약서는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상황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 임금, 휴일 등 모든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도 존재합니다. 이걸 모르고 일하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놓치게 됩니다. 단순히 용돈 수준이 아니라 누적되면 큰 차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한 가지 이상은 이거 나도 겪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알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고 필요하면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정보를 알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주변에도 한번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래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 대신 이게 맞는 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질문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